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성격도 워낙에 숫기가 없는 편에 남중남고를 나오게 돼서 이성과 대화할 기회조차 없었죠. 그러다 졸업이 반학기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서 서울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무리해서 이사까지 가게 되었어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가는 일은 극히 드문데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 받아주는 학교가 있으면 일단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자리가 나는 학교가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도 남녀공학을 가게 되었어요. 전학 전날 예상은 했지만 이미 각자 친해질 대로 친해진 터라 반학기는 혼자 조용히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맨 뒷자리에 같은 반 여학생이 엎드린 채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도 깨워주지 않는 것 같아서 오지랖이지만 제가 직접 가서 그 여학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여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제가 늘 꿈꿔왔던 제 이상형과 너무 흡사해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안 가냐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녕? 난 김아영이야. 너 전학생이지? 같이 밥 먹으러 갈래? 혼자 그러고 있길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웃음이 많고 말도 잘하는 친구더라고요. 저는 아영이와 함께 점심을 먹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차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아영이네도 저희 집 아파트 바로 옆동이어서 매일 등하교도 같이 하게 되고 떡볶이를 먹거나 만화책방을 갈 때도 항상 함께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제가 아영이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집에 가는 길에 무심코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모태솔로가 이렇게까지 용기 낼 줄 몰랐지만 그 용기는 잠깐이고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후회가 됐죠. 제 예상과 다르게 아영이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그때부터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영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전학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같은 반 학생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전학 오고 나서 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 않았던 친구라 어색하긴 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혹시 김아영이랑 사귀는 사이야? 대뜸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분이 묘하게 나빴어요. 혹시 이 친구도 아영이를 좋아하는 건 아닌지 잠시 경계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그렇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그 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몸을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어디가 아프냐고 보건실로 가자고 했더니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잣말을 하길래 좀 이상하는가? 하는 생각에 먼저 가보겠다고 화장실을 나오려는데 제 뒤에다 대고 김아영 조심해. 진짜 피 말리고 싶지 않으면 난 말했어. 난 경고했어.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괜히 제 여자친구를 욕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무시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영이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영이가 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너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아영이와 사귄 지 곧 100일을 앞두고 있었고 가지고 싶은 것을 먼저 말해주면 저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편할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영이는 자신의 치마주머니에서 손톱깎이를 꺼내더니 저에게 손 좀 줘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의심 없이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제 손톱을 깎아서 손수건에 정리를 하더니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뽑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장난으로 무슨 강령술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냐고 왜 손톱에 머리카락까지 필요하냐면서 웃으며 말했는데 항상 웃고 있던 아영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자친구 상대로 강령술 같은 걸 왜 하겠어? 나는 그냥 갖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섭섭하네.
하면서 식판을 들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정말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아영이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 수업 시간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수업을 마치고 아영이와 집을 가기 위해 뒷자리로 향했는데 그새 어디로 갔는지 자리에 없더라고요. 아직 기분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아서 아영이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길래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화 풀어주면 안 되겠냐고 연락을 했더니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잠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영이는 저에게 자신의 화를 풀게 하고 싶으면 내일 학교로 제 속옷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속옷이 왜 필요한지 물어봐도 되냐고 했더니 너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것에 항상 이유를 물어보는데 갖고 싶으니까 갖고 싶다고 하지 따로 이유가 필요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아영이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등교하면서 아영이에게 쇼핑백에 든 제 속옷을 건넸는데 아영이는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바로 내일이 100일이라서 선물 살 생각에 아영이한테 오늘은 먼저 집에 가라고 했더니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먼저 집에 가라고 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몰래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그대로 교실을 나왔습니다. 아영이랑 데이트하면서 몇 번 지나쳤던 액세서리 가게가 있는데 그곳에 들려서 머리핀을 구매할 생각이었죠. 머리핀 종류가 하도 많아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 들리며 항상 마주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그분께 저랑 늘 같이 오는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해줄 건데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그렇게 같이 머리핀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길래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아영이에게 뭐하고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내일 아영이가 기뻐할 생각에 부모님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둘러댔어요. 답장을 하고 머리핀 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가 미친 듯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황급히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아영이에게 수십 통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부모님 일 어떤 거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어딘데? 답장이 왜 이렇게 느려? 너 어디야? 지금 당장 말해. 가만 안 둬 정말?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한참 문자를 읽어내려가는 와중에도 문자는 계속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영이가 아닌 것 같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제가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했나 싶기도 했어요. 문자 답장을 하려다가 마침 선물 포장이 끝났길래 선물을 받아들고 아영이네 집 앞으로 찾아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 소리가 제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겁니다. 전화를 거는 상태로 뒤를 돌아보자 아영이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서 있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언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뭐 숨기는 거 없냐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싫고 여자 문제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까 액세서리 가게에서 저를 본 건가 싶어 들고 있던 선물을 보여주면서 내일 우리 100일이라 너한테 줄 선물을 사려고 둘러댄 건데 화 많이 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자신은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었지만 아영이를 알면 알수록 무섭고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저에게 아영이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마침 오늘 부모님 늦게 오신다고 하셨거든. 라고 해서 괜찮다고 거절하려고 했는데 아영이는 막무가내로 저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막상 들어오긴 했는데 여자랑 단둘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평소에 아영이는 어떤 방에서 지낼지 궁금했어서 제일 먼저 아영이의 방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영이는 마실 것을 가져오겠다며 방을 나갔고 저는 침대에 앉아서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문득 책상 위에 선물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 베개 선물인 것 같아서 궁금한 마음에 슬쩍 열어보았는데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마치 진열하듯이 잘려진 손톱과 머리카락이 일렬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제 속옷이 반듯하게 접혀진 채로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자 뚜껑 안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내 거. 영원히 너는 내 거야. 라고 빨간색 글씨로 적혀있는 것을 보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뒤에서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리길래 화들짝 놀라서 확인했더니 아영이가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럽게 그건 왜 보고 그래? 어때? 내 사랑이 느껴져? 라고 말하면서 천천히 다가왔어요. 엄청난 공포를 느낀 저는 그대로 아영이를 밀쳐버리고 그 집에서 도망치듯이 뛰어나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혹시나 쫓아올까 싶어 전속력을 내서 집으로 도망친 것 같아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는데 또다시 아영이가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하자 나는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의 모든 것을 갖고 싶었어. 너도 내 모든 걸 가져봐. 다 줄게. 이런 내용으로 수십 통이 와 있길래 전원을 꺼버리고 그대로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당분간 등교를 거부하고 집에서 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낮에 집에 안 계시는데 그때마다 아영이가 집으로 찾아와 미친 듯이 웃으며 제 이름을 불러댔어요. 핸드폰은 수백 통의 문자로 제 핸드폰이 하루 종일 울려대는 바람에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숨통을 조여오는 집착 행동이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난 후 잠잠해졌길래 오랜만에 등교를 했고 그때 화장실에서 충고를 해준 그 친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영이는 저를 사귀기 전에도 몇 명의 남자들에게 심각한 집착 행동을 보였고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흉기를 들고 협박하면서 이상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아영이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죠. 제가 등교를 거부하자 아영이는 학교에서 저를 데리고 오라면서 난동까지 피우는 바람에 부모님 허락하에 강제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무사히 졸업을 마치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때 일에 시달리면서 이성과 교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어요. 첫 연애이기도 했고 저도 마음을 많이 주면서 받은 상처라 후유증이 심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연애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